안녕하세요. 예. 5월 1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저께 미국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끝나서 어제 아침 개장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했죠.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매물들이 출회되었고 시장은 개장하면서 쭉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하면서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돌려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려주기 전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온전히 집중됐던 시장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목들,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그리고 요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는데 특히 LG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시황폴더를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저희가 매매도 한번 하러 들어갔었잖아요. LG전자 10만 원대. 제가 그 94년도인가? 주식 사보고 처음 사본다고 그때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LG전자가 그동안 백색 가전업체로서의 그냥 억눌려 왔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업황의 형태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돼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미국의 버스트 로보틱스, 그리고 LG전자가 AI와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지금 강화하고 있죠.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가전업체, 백색 가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 로보틱스 기업으로서 시장이 인정을 해줌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아니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얘네들이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거죠. 두 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뭐 삼성전기,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비교를 한다면 시가총액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차이가 천조가 뭐예요? 1,500조까지 시가총액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엄청나게 간극이 크게 발생한 시가총액, 절대 시가총액의 갭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재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훨씬 더. 지금 현재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점프업 되고 나면 그다음 밑에 종목들이 밀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석으로 당기는 것처럼 쭉쭉쭉쭉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가총액 간극이 너무 확대됐단 말이에요. 너무 확대되니까 이제는 뭐 얼마 전에도 계속 방송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 100조도 개별 종목이다. 100조짜리도 이제 개별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나요? 시가총액 하루에 증가하는 속도가 10조, 20조씩 늘어나는 거 일도 아닌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제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제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4%대였다가 플러스 7%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대형 IT가 거의 6.5%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아침 시작하면서 거의 솔직히 말해서 그냥 쭉쭉쭉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코미코. 그동안 주말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제일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코미코. 코미코가 급등하는 현상들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급등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저희가 매매 볼 때 5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놨잖아요. 5만 원대 매수해놓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매매 볼 때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6만 9천 원. 6만 9천 원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린다. 그래서 저희가 6만 9천 원 이하에서 좀 많이 편입해놓고 마지막에 산 게 9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어제 18만 원까지 그냥 붙어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업황이 좋고 뭐 실적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시가총액의 본격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가총액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시가총액 1조, 2조, 3조, 4조, 5조만 돼도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1660조예요. 하이닉스가 1400조.
근데 3위 SK스퀘어도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150조고 현대차가 140조, 이제 150조에 근접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 100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얘는 아직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뭐 7조까지 올랐네요. LG노텍이 17조, 그리고 LG전자가 어디 갔지? LG전자 갑자기 안 보이네요. LG전자가 31조, 31조. 그런데 시가총액을 다시 보면 2025년 1월 2일 날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318조. 이야, 정말 싸죠. 하이닉스 120조. LG에너지솔루션 80조. 지금과 차이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이였고 현대차가 지금 100조를 넘었잖아요. 150조 왔는데 이때 40조. 삼성전자가 1300조가 늘어났고 하이닉스가 1100조가 늘어났는데 현대차는 시가총액 이제 100조가 늘어났어요. 이제 이런 시가총액 차이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참담하죠. 코스닥 시장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위가 15조, 2위가 10조, 그 다음 5위부터 보세요. 5위 레인보우로보틱스 4조, 4조. 그리고 10위권만 가도 시가총액 3조예요. 20위권으로 가면 시가총액 1조 단위, 1조 단위. 1조 단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시가총액 1조가 10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100위가 1조 2,500억이에요. 1년 전에 어땠느냐? 1년 전에 시가총액 1조 때 2조가 시가총액 18위였었어요.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증가된 부분이 2,500조예요. 두 종목이 합쳐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2,500조가 넘죠. 나머지 종목들의 시가총액 증가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장에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추이에요. 시가총액 절대값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절대값, 이걸 비교값으로 보면, 절대값으로 보면 비교하기 힘드니까 지금 꾸준히 올라왔었죠. 올해부터요. 2025년부터 볼까요? 2025년부터 오늘까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 움직이고, 그 다음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 따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어땠느냐? 움직임이 없었죠.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었어요. 삼성전기는 그나마 뒤에 올해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올해 들어서 달리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LG노텍은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난 후에 그 다음 움직이잖아요. 항상 선발 후발이니까 같은 기판 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비교해봐도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나니까 현대모비스가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애들의 상승 속도가, 탄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줌으로써 후발주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두산 테스나 보세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그동안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기보다도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 삼성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랑 비교하면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달라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이제 탄력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종목들의 탄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막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된 상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인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까요? 업황이 저렇게 좋은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두둑이 패도 끄떡이 없잖아요. 옛날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조만 팔아도 시장 막 폭락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루에 외국인들이 뭐 5조, 6조 뭐 이렇게 팔아도 끄떡이 없어. 왜? 내국인들이 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과거 2005년 대세 상승장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고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다. 2005년도에 나왔던 시장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움직이는 종목이 달라진다. 2005년도까지는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탔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파는데 시장의 상승 강도는 더 강해져요. 2006년도 그랬어요.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국인들이 미친 듯이 다 사니까. 2006년도 당시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때 펀드 매니저들 어떤 소리 했냐면 외국인들 실컷 팔아라 그래. 외국인들 지들이 팔아본들. 이랬다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국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왜 강하냐? 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137조가 됐어요. 137조가. 제가 200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40조 있을 때 100조 시대 온다. 그리고 지금 제가 70조, 80조 될 때 200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조까지 가는 시장이에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어때요?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지금 이제 345조예요. 345조. 예전에 2005년도 당시에 2007년도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얼마였냐? 150조였어요. 지금 그 150조보다 200조가 더 늘어난 상태예요. 고객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만 합치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반응을 안 해요. 더 밀어붙일 거예요, 오히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개인들이 집중되고 있죠. 그러면 국내 기관들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뭐 현대모비스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서 얘네들이 또 올라가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나중에 가서 팔고 현대차, LG전자 사러 또 막 들어와요. 그때 또 기관들은 그 밑에 종목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순환되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느냐? 안 빠지죠. 일정 수준 여기서 더 올라가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2340조, 하이닉스 1500조 이상에서 정체될 가능성도 있죠. 그럼 그 밑에서 이제 계속 땡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총액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시가총액 수준이 이렇게 낮았다. 이렇게 낮았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과 그 밑에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절대 금액의 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너무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00조 밑에 50조, 60조, 뭐 30조, 10조 이거는 거의 뭐 헐값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인 거죠.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 작년 1년 전 2005년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00위가 5,180억 있어요. 이때 D&D 파마텍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시가총액 1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이런 애들의 시가총액 점프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얘네들 이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배짜리가 아직도 허다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져다 주는 선순환 효과에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어떤 거냐면 저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점프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옛날에는 뭐 10% 올라가면 어이구 좋아라, 뭐 50% 올라가면 땡큐, 뭐 100%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받아들이던 게 이제는 100% 올라가면 100% 당연히 올라가지. 이제 2배, 3배 뭐 당연하다. 제가 이런 말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지나면 금방이 도를 지나쳐서 주식하면 10배는 벌어야지 뭐.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시장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릴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조금이라도 쭉 안 움직이면 뭐 지루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뭐 내 거는 안 가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게 진주가 될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붙기만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 시장이에요. 저희 매매폴드에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매폴드에도 어느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200% 이상씩 나와요. 지금. 네. 두산 테스나 240%, 200%. 이 단가 얼마?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5만 원에 산 지가 얼마? 작년 연말에 샀다고. 연초에. 근데 지금 뭐 18만 원 가버리잖아요. 18만 원. 이게 삼성전자보다 못해요?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지. 짧은 시간.
이런 일들이 다른 종목들한테서도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하신 분은 그냥 올인해서 가시면 돼요. 팔지 말고. 절대 팔지 말고 가시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내 거는 안 되고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다 올라가요. 웬만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기업들은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게으르시는 게 좋아요.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단타.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뭐 사람들이 막 주식 나이 좀 들어 보이는 분이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러고 그 앞에 아는 아가씨들이 막 여직원들이겠죠. 이거 사요 말아요. 어제 샀는데 오늘 조금 전에 얼마 남기고 팔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5% 10% 벌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점심시간마다 오늘 뭐 샀어 얼마 벌었네, 오늘 뭐 샀어 얼마 벌었네. 사실 재밌지 뭐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재미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놓고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가야 된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세상인데 요거 얼마 사고 몇 주 사고 얼마 벌고 이런 거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묵직하게 가셔야 돼요. 묵직하게, 헤비하게. 최대한 배팅을 늘려서 최대한 길게. 그게 돈을 버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가는 종목들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면 그냥 뽑아버려요. 이제는 뭐 움직이고 다지고 안착하고 뭐 이런 게 없어져요. 그냥 붙어버려요. 왜? 돈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사람들 기대 심리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드랍 나타나게 뭐 어떻게 됩니까? 드랍 나타나면 또 반대면 나가는 거지. 그건 지 사정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목들을 제대로 된 가격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잖아요. 지루한 그 구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 정말 좋았네. 진짜 그때 주식 전재산 배팅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가격이 여러분이 지겨워하는 가격이에요.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희 이제 구독자가 제가 작년에 방송 한참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작년 6월 달부터 아침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구독자 증가가 그래도 3만 명이 훨씬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유튜브 구독이 6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얼마나 작은 수준입니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핫바리 유튜브 정도인데 저도 가끔 유튜브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막 100만 유튜브야. 근데 나는 옛날에 3만, 4만, 5만일 때 내가 구독을 한 채널이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어떤 뿌듯함? 저 채널이 잘 돼서 뿌듯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 될 걸 나는 미리 알았어. 내가 미리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구독을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자도 없을 때 딱 구독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채널이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키워주신 아주 초석을 다져주신 분들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유편 저 채널 내가 옛날에 그 쓸데없는 소리 할 때부터 내가 구독하고 말이야. 내가 너 서장님하고 사우나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그 채널 말이야. 그때부터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매매풀도 오시고 그러면 너 서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조금 주변에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폴도 오시고 매매폴도 꾸준히 저희 매매폴드에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 달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달 하고 나가시는 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한 2달, 석 달 정도 하고 나시면 그 다음 나타나는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1년치를 막 그때부터 내세요. 1년치 내지 마시라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매매를 해보시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뭐 그렇게 짜릿한 재미없고 한데 시간이 좀 지나보면 돈을 벌었네. 수익률이 이렇게 높네.
저도 이제 주식하는 분들 만나면 맨날 오늘 뭐 샀는데 10% 벌고 20% 수익 내고 이러는데 저희 일은 10% 20%는 수익이 아니에요. 50%도 수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익은 언제부터 수익이 되냐? 100% 넘어야 수익이지 뭐. 100% 넘어야지. 이런 것들 뭐 30-40% 이런 건 허다하잖아요. 사면 다 이래요. 물론 빠지는 것도 있어요. 빠지는 것도 있지만 빠지면 잘라야지 뭐.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큰 돈. 저희 이제 지금 수익률 1등 로보티즈가 며칠 전에 600% 넘었다가 지금 어제 종가로 562%인데 제가 예상하기로 8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 테스라도 5만 원대부터 6만 9천 원대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가격이 20만 원, 20만 원 곧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 그리고 중간에 아니면 잘라야 되거든요. 아닌 것들은 또 잘라야지. 아닌 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닌 것도 자르면 또 기회 또 나오고.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매일 강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꿈틀꿈틀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눈에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을 보는 사람이 누구다?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매홀더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대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언제 재미가 느끼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그게 그 중요한 가격들을 넘어서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자마자 급등하면 어떻습니까? 막 안달하지. 조바심 나고. 그럼 조바심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지 뭐. 안 팔면 밀리니까. 안 팔면 밀리니까. 그 다음날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콕 올라가면 그 주식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 매매홀더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고 나서 바로 안 올라가요. 가는 척 하다 말고 그래서 잘랐는데 그 다음 못 들어갔는데 막 날아가는 종목 있죠. GST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죠. 산일전기. 예?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딱 잡고 있어. 그 다음부터 막 빵빵 올라가요. 10% 20%씩 올라가. 10% 20% 올라가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냥 좀 올랐네. 이제 올라가나 보네. 이제 시작됐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지. 아유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 돼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돌아오냐?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어제 뭐 샀는데 오늘 얼마 올라서 팔고 지금 그거 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돼요. 지금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주면서 주식 MTS 열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오늘 다 사서 다 벌어요. 몇 프로씩.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고 시장이 그런 시장인데 근데 시장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져가라고 주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큰 걸 가져가라고 주는 큰 시장이거든요. 큰 시장이네. 엄청나게 큰 카트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담아야 되는데 요만한 장바구니에 이래 담으면 안 된다고. 그 재미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묵직하게 가야 된다. 그 묵직하게 가는 거를 제일 잘하는 곳이 누구냐? 제일 잘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특히 제가 잘합니다. 저희 매매폴더가 그런 건 정말 잘하죠. 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매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의 매일 고민이 저는 취미생활이 없어요. 제 아는 형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니도 제발 좀 놀아라.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놀아라 이러는데 주식을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주식을 잘하고 싶어요. 주식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벌써 30 몇 년째 계속 늘 주식을 잘하고 싶어요. 왜 나는 이렇게 주식을 못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한때 제가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떠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주식시장 돌아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10년 정도 됐을 때는 그렇게 힘 막 주고 막 내가 주식 제일 잘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갈수록 내가 주식을 참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 이런 보고서들도 매일 출력해서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읽어도 읽을 게 나오고 읽어도 읽을 게 나오고 봐도 봐야 되고 그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큰 걸 다 날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계신 분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계셨던 적이 있나요? 웬만하면 다 들고 있었었지. 근데 지금 손에 없잖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 손에 안 들고 있잖아요. 저희 로보티즈
작년 4월 달에 매수한 거예요. 작년 4월 달부터 작년 여름까지 쭉 가고 레인보우 옵틱스는 작년 7, 8월 달에 들어간 거 아직 계속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재미없지 뭐. 뭔가 짜릿짜릿해야 되는데. 근데 재미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매매별도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저희 3개월마다 가격이 올라가요. 3개월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저희 채널이 10만 채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주이소. 예? 또 급하면 또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럼 제가 10만이 되면 만약에 혼자 상상을 해보거든요. 우리 10만 유튜브 채널이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뭘 선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선물은 좋은 종목을 좋은 수익을 드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선물이죠. 뭐 딴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시장에서 수많은 휩소들이 발생할 때 무서울 때 두려움이 떨지 않게 해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물질적인 것도 또 있으면 좋잖아요. 물질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뭘 하나 사서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애착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나요? 이게 오메가 시마스터라고 007 시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까?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 차던 거 드리면 뭐 좋아할까?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10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이소. 제발 좀 우리도 좀 가보자. 예? 예. 수고하십시오.